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경기 뉴스 시작합니다. 설을 맞아 경기 지역 30개 전통시장에서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데요. 설 특수와 함께 얼어붙은 소비를 녹일 수 있을지 상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산시 오색시장입니다. 오색시장 안에 마련된 환급소에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환급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농림축산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진행하는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전통시장 환급 행사는 오는 14일까지 단 5일간만 진행됩니다. 지정된 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가져오면 실물 온누리 상품권을 최대 2만 원까지 돌려줍니다.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진행된 환급 행사로 한숨을 돌린 상인들은 이번 행사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게 없으면 명절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명절 같지도 않고 이게 없으면 매출이 많이 차이 나죠. 네. 어머님들이 특히 저 맛에 오셔가지고 2만 원어치 살 거를 5만 원어치 사고 이런 추세다 보니까 이번 환급 행사에 참여하는 도내 시장은 총 30곳. 이 중에도 참여하는 점포가 따로 있어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점포에서 구매한 영수증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번 환급 행사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줄었으면 한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BTV 뉴스 백찬현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 부담은 낮추고 정성과 품질은 꽉 찬 이른바 가성비 선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전국 각지에서 엄선한 지역 농산 가공품 39종을 추천했는데요. 수제강정부터 전통 된장까지 믿고 선물할 수 있는 지역의 맛을 살펴봤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한 마을 작업장에 고소한 냄새가 퍼집니다. 통곡물과 견과류로 수제 강정이 만들어지는 현장. 설탕이나 식용유, 방부제 없이 주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찰현미와 검정깨, 땅콩을 튀겨 정성껏 버무립니다. 딱딱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명절 선물은 물론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옥수수 농사 짓고 참깨, 들깨 농사를 직접 지어서 저희들이 함께 과자를 만들고요. 설탕이나 식용유가 안 들어가는 건강하고 맛있는 엘빈 강정입니다. 100년 넘게 장맛을 이어온 전통 장독대에서 숙성된 된장. 강된장을 만드는 곳인데 국내산 콩과 천일염만 사용해 구수한 맛을 자랑하고 봉지째 데워 밥에 비비기만 하면 됩니다. 1, 2인 가구는 물론 명절 상차림에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전통장은 소비자들이 끓여 먹는데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하여 1인 가구가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또 고향의 맛, 우리 엄마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만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이처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39종의 가공품을 올 설 명절 추천 상품으로 선정했습니다. 대부분 가격이 5만 원 이하로 부담은 줄이고 품질과 정성은 살린 것이 특징입니다. 추천 상품과 구입 방법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누리집에서 설맞이 지역 농산물 가공 제품 추천 목록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설 명절 가공 제품 추천 목록은 8개 지역에서 39개 제품을 선발하였는데요. 5만 원대 이하의 가심비가 좋은 상품과 품질이 우수하고 저희 지역 농산물로 만든 가공 제품을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함께 전하는 지역 농산 가공품. 이번 설 마음까지 전하는 선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과 방척사령부 부지 개발 계획에 과천 시민이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경마공원은 그동안 과천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해왔기 때문인데요. 공원이나 다름없는 경마공원을 이전하고 개발하는 건 휴식 공간을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9년 서울 뚝섬에서 과천으로 자리를 옮긴 경마공원. 경마장과 함께 승마장과 포니랜드를 조성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무료로 입장하고 경마가 열리는 날에는 2,000원만 내면 경마 관람뿐만 아니라 모든 공원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7일 열린 과천사수 범시민 총걸기대회는 정부를 향한 성토의 장이 됐습니다. 과천 시민은 아무 때나 부담 없이 말도 타보고 산책도 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주택 공급이란 명목으로 하루아침에 뺏기게 된 것을 크게 분노해했습니다. 입장료도 부담이 적어서 자주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경마공원은 단순한 경마장이 아닙니다. 경마공원에는 말 관련된 복합 문화시설이 녹지환경과 함께 자리 잡고 있고 아이와 같이 즐기기에 정말 좋은 곳입니다. 과천 시민들에게서 경마공원 렛츠 런파크를 빼앗지 말아주십시오. 과천 시민은 이날 한국마사회 노조의 입장과 뜻을 같이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과천을 주택 공급 숫자만 채우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경마공원 이전과 개발 발표는 과천 시민의 자부심을 무참히 짓밟은 처사라며 정부의 독단적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과천의 주인은 정부도 정치인도 아닌 바로 우리 시민이다. 정부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폭주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과천의 자존심을 걸고 계획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강풍과 영하의 강추위 속에도 걸기대회에 참석한 1,000여 명의 과천 시민. 경마공원을 지켜내기 위한 의지는 추위도 막지 못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수원의 최대 재개발 지역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화서 1구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약 3,300여 세대를 공급하는 내용인데요.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지역에 관심이 높습니다. 백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첫 공청회를 진행한 수원 화서 1구역 공공재개발. 최대 300명에 들어갈 수 있는 회관에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재개발 세대수. 화서 1구역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는 수원도시공사는 재개발 세대수를 3,352세대로 측정했습니다. 재개발 추진위가 예상한 4,500세대보다는 적지만 토지 등 소유자 1,700여 명 대비 2배가량으로 계획된 겁니다. 추진위 측은 공청회 발표가 최저 수준이므로 앞으로 더 분양 여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상 세대수가 지금은 최저로 놓고 봤을 때 앞으로는 상승하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일반 분양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분담금은 줄어드는 효과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는 설명드렸다고 봅니다. 수원도시공사는 특히 화서 1구역 재개발의 핵심인 고도지구 완화에 대해 완화를 일부 상정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공사가 상정한 고도지구 완화는 수원시가 발표한 2040년 수원도시 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른 예상입니다. 화서동을 지나는 고도지구는 팔달산에서 서호천을 내려보는 범위로 지정돼 있는데 고도지구를 재정비해 숙지산 높이까지 완화하는 계획을 염두에 둔 겁니다. 도시공사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정비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공청회를 마친 화서 1구역 공공재개발은 주민대표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정비계획 수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백찬혜입니다. 광명 진성고등학교의 미달 사태와 관련해 교육청에 항의하는 학부모들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이 무더기 미달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학교 배정 방침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또 다른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일 광명으로 이사 오는 신입생 전원을 진성고에 우선 배정한다는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입생을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운 진성고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광명으로 전학 오는 1학년은 모두 진성고로 배정한다는 건데 방침이 알려지자 전입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또 다른 반발이 나오며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틀 만인 6일 광명 지역 내 정원 내 결혼이 발생한 학교에 한해 추첨을 통해 배정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재 광명고와 광휘고, 명문고는 정원 내 결혼이 없어 실제로는 6개 학교에서만 추첨이 가능합니다. 본청에서 공문이 다시 새로 왔어요. 결혼이 많은 이제 진성고등학교 우선 배정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정원 내에 결혼이 있는 학교들만 신청서를 받아서 추첨을 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어요. 당초 도교육청이 공지했던 일반고 입학 정원의 3% 범위 내 추첨에 비해 학교 선택폭이 좁아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광명으로 이사를 생각 중이었는데 아이 선택권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부모 입장으로서는 많이 고민되죠. 광명 진성고 미달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관성 없는 배정 방침이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화성 지역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즉시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는데요. 감염이 발생한 농가와 주변 500m 이내 돼지 3,400여 마리는 살처분됐습니다. 김성환 기자입니다. 화성시 남양읍의 한 양돈 농가입니다. 이 농장에서 돼지의 폐사가 잇따르자 지난 7일 방역당국의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이튿날 새벽 최종 양선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즉시 긴급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농장 앞에 현장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출입자와 차량에 대한 소독과 이동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또 지역 내 모든 양돈 농가에 감염 사실을 전파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 인력 50여 명과 굴삭기 등 장비 4대를 동원했습니다. 원형 통이 어제 한 18개인가 들어왔어요. 아마 그 통 하나에 한 100마리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특히 발생 농가 반경 500m 이내의 농가의 돼지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진행했습니다. 살처분한 돼지는 약 3,400여 마리입니다.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모두 26개 농가에 약 5만 2천여 마리의 돼지가 방역 관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화성시는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 양돈 농가에 소독약 3,300여 톤을 긴급 공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집중 소독을 유지하며 추가 의심 사례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시흥 거북섬 활성화를 위해 대관람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북섬 상권이 침체된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과연 새로운 사업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북섬은 분양 당시 대관람차 조성 사업 등 관광시설 유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장기간 표류했고 이 같은 사업 지연이 상권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상권 회복을 위해선 시흥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비판입니다. 분양 당시 대관람차를 설치하겠다고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걸 믿고 투자하신 시민들도 많은데 행정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관람차 예정 부지가 현재 사용료를 내며 활용되고 있음에도 정작 대관람차 조성 사업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겁니다. 대관람차 부지는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을 민간 위탁에 5억 9천이라는 예산을 지급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람차 조성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이에 대해 시흥시는 대관람차 설치는 민간 사업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대체 부지 공모 방식을 통해 신규 사업자 유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놀이시설이나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 재정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관람차 플러스 다른 놀이시설까지 같이 저희가 공모 형태로 해가지고 받으려고 하고는 있어요. 거북섬의 핵심 관광 인프라로 기대를 모았던 대관람차 조성 사업. 장기간 표류가 이어지면서 거북섬 활성화 전략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를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외버스 진차, 도로정보 안내 등을 적극 추진합니다. 시외버스는 4개 권역의 38개 노선을 대상으로 82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도 129회 늘립니다. 도 관할 철도 노선인 의정부 병전철과 7호선 부천 구간, 하남선 별내선은 17일부터 18일 이틀간 심야 연장 운행합니다. 버스와 도로 정보는 모바일 앱 경기버스 정보와 누리집, ARS 등을 통해 제공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수용과 선물용 식품 306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열흘 동안 도내 대형마트와 농수산물 시장 등에서 가공식품과 농수산물을 수거해 중금속과 잔류농약, 방사성 물질 등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과와 감귤 등 일부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소량 검출됐지만 모두 기준치 이하로 식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절 음식인 떡과 한과, 부침배 등 가공식품과 조리식품 역시 미생물과 보존료 검사 항목에서 모두 규격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소방 브리핑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나준수 소방교가 전해드립니다. 고시원 화재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2월 9일 오전 11시 15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고시원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장비 31대와 인력 90명을 투입해 구조와 진화에 나섰고 고시원 내부에 다수의 인명이 고립되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신고 시각으로부터 1시간 뒤 불은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해 7명이 구조되고 7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이 중 1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1명은 경상을 입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2월 10일 오전 9시 40분쯤 용인시 처인구 남동의 근린생활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소방차량 21대와 인력 69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불로 건물 외벽과 에어컨 실외기가 소실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5개 실외기 보관 장소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입니다. 작은 불장난이 자칫하면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설 연휴에 성묘나 야외 활동을 계획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명절을 위해 다음 2가지 수칙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묘시 화기 취급은 삼가야 합니다. 성묘를 시작할 때 라이터나 성냥 등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은 절대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화재 발견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화기가 있다면 진화를 시도해야 하지만 진화가 어렵다면 신속히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피해 안전한 곳으로 몸을 옮겨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설 연휴, 여러분의 세심한 주의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즐겁고 안전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경기 뉴스 마칩니다. BTV 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